안개가 짙게 깔린 늦은 밤, 폐허가 된 미들랜드의 수도 윈덤에선 쿠샨 저항 조직과 라반경이 만나 미들랜드에서 쿠샨 제국을 몰아낼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항 조직은 이름뿐이었고 결의를 가지고 있었지만 힘이 없었기에 그림자 속에 숨어 다니는 게 전부였습니다. 지금 쿠샨 제국이 점령한 윈덤은 마치 지옥을 연상시키는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저항하는 자는 살해당했고 붙잡힌 자는 신분과 상관없이 전투 노예로 전장에 보내졌으며 여성들은 재생의 탑에 끌려가 귀병을 낳는 재료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남은 사람들은 힘없는 노인이나 아이들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에게도 마지막 희망이 있다면 아직 샬롯트 공주가 살아있다는 것이었고 마치 어두운 밤에 촛불처럼 희미하게 들려오는 메이단의 소식이었습니다. 공주가 살아있다면 미들랜드는 언젠가 하나가 되어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미들랜드의 영웅이었던 메이단이 다시 돌아와 준다면 어쩌면 아직은 희망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한이도 잠시 갑자기 쿠샨 제국의 요수병이 나타나 그들을 덮쳤고 서둘러 자리를 벗어났지만 어느새 요수병들에게 둘러싸여 도망갈 곳조차 없어 위험했습니다. 그때 비스임의 소속인 로크스와 아바인이 나타나 그들을 구해주었고 놀란 그들에게 비스 메이단이 다시 미들랜드로 돌아올 거라는 암시하는 말을 하고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윈덤에 짙게 깔린 안개는 가니슈카 대제의 힘 자체와 마찬가지였으므로 모든 걸 다 지켜본 가니슈카 대제는 곧 이곳에 메이단이 올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라트는 저번 미들랜드에서 맵 포획 작전에 실패하는 것을 가니슈카 대제에게 보고했습니다. 시라트는 가니슈카 대제가 명령했던 신탁의 맵 포획 임무를 맡아 찾아다녔고 미들랜드의 변방성에서 마침내 그리피스와 마주쳤지만 그땐 강력한 사도들로 인해 실패를 했습니다. 아니, 실패가 아니다. 그들의 힘으론 어림도 없었습니다. 살아서 도망친 것만으로도 어쩌면 운이 좋은 걸 수도 있었습니다. 가니슈카 대제는 보고를 받고 시라트에게 핀잔을 주고 메의 포획은 본대에서 맡는다고 하며 임무에 손을 떼고 메의 소재와 동양만 수시로 보고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시라트 부하들은 포획 임무에서 해제되어 군대에게 선수를 빼앗길까 조급해했지만 그런 멍청한 군대에게 잡힐 매가 아니었습니다. 시라트는 분명 언젠가 기다리면 매를 포획할 기회는 온다고 했지만 그는 아직 그리피스와 사도들의 정체를 모르기에 하는 소리였습니다. 시라트는 바키라카 일족으로 몰락한 일족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가니슈카 대제의 쿠샨 제국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일족의 부흥은 몇백 년에 걸친 비원이었고 지금처럼 혼란스러운 전란의 시대가 아니라면 다시 없을 기회였습니다. 후세들에게 이국 땅에서의 정처 없는 고행을 물려주지 않으려면 꼭 그리피스를 잡아 가니슈카 대제에게 인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물론 가니슈카 대제라는 공포의 왕에게 일족의 운명을 맡긴다는 게 올바른 선택이 아닐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은 쿠샨 제국이 유일한 선택지였습니다. 가니슈카 대제는 재생의 탑에 갇혀있는 샬롯트 공주에게로 갔습니다. 이미 쿠샨 제국은 미들랜드를 거의 정복했고 내정을 다지기 위해선 샬롯트 공주와 연을 맺는 건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샬롯트 공주를 윈덤을 함락시킨 날부터 가니슈카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게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주었습니다. 가니슈카 대제는 미들랜드 백성들을 학살시키는 걸 그만두고 더 이상 무익한 전쟁 없이 이 땅을 하나로 통합시키겠다는 이유로 샬롯트 공주에게 잠자리를 강요하며 강제로 범하려고 했습니다. 샬롯트 공주는 자신을 겁탈하려는 가니슈카 대제를 보고 순간적으로 자신의 아버지인 미들랜드 국왕이 떠올랐습니다. 샬롯트 공주는 비명을 지르며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가니슈카 대제의 힘에 간단하게 제압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가니슈카 대제는 샬롯트 공주가 그동안 수놓은 그리피스 얼굴이 새겨진 자수를 보게 되었고 단번에 메의 연인이란 걸 알아챈 가니슈카는 뭔가 재미있다는 이유로 행동을 멈추고 돌아갔습니다. 사실 가니슈카 대제도 여인을 안는 것은 자신의 유희 중에 하나였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전전한 가니슈카 대제는 자신의 힘을 사용하지 않아도 왕이 없는 미들랜드를 유린하는 건 너무나도 손쉬운 일이었고 늘 하던 대로 학살하는 것도 나쁘지 않았지만 이젠 전쟁 자체가 지겨웠습니다. 그래서 샬롯트 공주를 안고 여흥을 즐기며 내정을 다져볼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매와 관계가 있다는 걸 알고 흥미로워했습니다. 가니슈카 대제가 생각에 잠길 때 갑자기 그리피스의 군대가 윈덤에 쳐들어왔습니다. 성문을 지키던 병사들은 이미 순식간에 전마병에 의해 전멸당해 시간 벌기도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가니슈카 대제도 이미 안개를 통해 알고 있었고 신하들에게 전마병들을 성 내부까지 유인한 후 귀병과 요수병들을 출격시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나선 왕의 자리에 앉아 쳐들어오는 침략자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잠시 후 정문으로 당당하게 들어오는 로쿠스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로쿠스는 가니슈카에게 기사로서 정중히 인사했지만 다시 인간의 법도 따윈 배제하고 왜 주인에게 거역하는 거냐고 사도로서 물었습니다. 가니슈카 대제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매가 출현했다는 건 바로 세계의 변모를 의미하는 것이었고, 사도들에게 있어 매를 섬기는 건 최고의 행복이며 마치 신의 품에 안기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가니슈카는 보란듯이 크게 웃으며 자신은 왕 중의 왕이고 이 지상에 가장 많은 땅을 유린한 자로서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라고 하더라도 이 부정한 세계의 유일무이의 원리를 빼앗겠다면 자신의 피로 물든 손으로 신을 찬탈하고 말 것이라고 말하자, 로쿠스는 건방 떨지 말라고 하며 굉장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이때 가니슈카 대제의 명령에 주변을 에워싸던 수많은 기병들과 요수병들이 로쿠스와 전마병 부대를 공격했습니다. 시라트는 보고를 마치고 돌아갈 때 성문 앞에서 죽은 병사들을 발견했고, 곧이어 자신들의 등 뒤에 나타난 라크샤스와 마주하게 됩니다. 라크샤스는 빈정거리는 인사와 함께 시라트를 유인했고, 시라트도 라크샤스가 일부러 자신을 유인하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의 꿍꿍이 속을 모르기에 일단 속아 넘어가 계속 추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크샤스가 발걸음을 멈춘 곳은 다이바가 만든 마자궁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엔 수많은 사도들이 쇠사슬로 된 그물에 포박되어 마치 자궁 속에서 키우기라도 하듯 참혹한 모습을 하고 있었고, 이때 제물로 바쳐진 여자의 뱃속에서 배를 뚫고 나오는 기병을 목격했습니다. 쿠샨 제국은 마자궁을 통해 마물들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사도의 체내는 유기와 연결되어 있었고, 말을 생성하는 인공 자궁을 만들기 위해 사도들을 살아있는 채로 연결해서 양수를 가득 차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임신을 시켜둔 여자들을 집어넣어 태아에 막아 깃들게 하여 마물이 태어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라크샤스가 시라트를 유인한 이유는 마자궁을 보여주기 위함이었고, 가니슈카 대제가 인간이 아닌 마왕임을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자궁을 본 시라트 또한 악마의 요술이라 생각했고 마치 지옥문을 여는 것 같은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가니슈카 대제에게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전마병과 기병들의 싸움은 마치 지옥을 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괴물들이 서로가 뒤엉켜 싸우기 시작했으며 그 모습은 너무나도 잔혹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병과 요수병이 강력하다고는 하지만 사도들에게는 싸움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도 병력 차이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컸기에 강력한 전마병들도 무한히 쏟아져 나오는 기병들에 의해 하나둘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사도화를 한 로쿠스는 지칠 줄 몰랐고 엄청난 전투력으로 주변 일대를 쓸어버렸기에 가니슈카 대제조차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수많은 귀병들이 있었고 로쿠스의 창이 가니슈카에게 닿을 일은 없었습니다. 이때 일부 병력을 나누어 별동대로 활동했던 아바인이 지붕 위에서 가니슈카를 공격했습니다. 그때 가니슈카는 구름의 형상이 되어 그의 공격을 무시해버렸습니다. 사실 아바인이 몰래 잠입한 것도 지붕 위에서 기회를 엿봤던 것도 가니슈카 대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윈덤은 이미 가니슈카 대제의 손바닥 아니었습니다. 구름 형태로 변한 가니슈카는 하늘을 충분히 덮을 정도의 크기였습니다. 자신의 왕도에 쳐들어온 하찮은 것들에게 진짜 힘이란 이런 걸 말하는 것이라고 하며 강력한 뇌운으로 수많은 사도들을 지져버렸습니다. 가니슈카 대제의 공격으로 수많은 전마병들이 순식간에 불타 쓰러졌고, 가니슈카는 로쿠스에게 너희들의 목적은 결코 이룰 수 없다고 하며 잠자코 항복하라고 엄포했습니다. 하지만 로쿠스는 여유로웠습니다. 애초에 자신은 양동작전을 하기 위한 위인책이었을 뿐이었고 진짜 목적은 재생의 탑에 유폐되어 있는 샬롯트 공주를 구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샬롯트 공주는 매일같이 하던 것처럼 자수의 술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창문에 거센 바람이 불어왔고 샬롯트 공주 앞에 그리피스가 나타났습니다. 샬롯트 공주는 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공주 자신은 자나깨나 항상 그리피스를 생각했고 너무나도 간절한 나머지 꿈과 현실을 구분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현실이라고 하기엔 달빛 아래의 그리피스는 너무나도 고결하고 아름다웠으며 빛났습니다. 마치 동화 속에 나오는 것처럼 공주를 구하러 온 기사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샬롯트 공주는 꿈이라고 생각했지만 눈앞에 그리피스를 보고 눈물을 흘리며 제발 그때처럼 사라지지 말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때 그리피스는 자수를 놓다 바늘에 찔린 공주의 손을 잡고 이건 꿈이 아니라고 하며 공주님은 잠에서 깨어나셨다고 말했습니다. 잠시 후 공주는 시녀를 불렀고 병사들에 의해 잠에서 깬 시녀는 샬롯트 공주 방으로 갔습니다. 샬롯트는 시녀를 보자마자 그리피스님이 구해주신다고 말했다며 무슨 일이 있더라도 침대를 꽉 붙잡고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시녀는 속으로 샬롯트 공주가 도대체 무슨 꿈이라도 꿨길래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할까 라고 생각했지만 그때 갑자기 재생의 탑 지붕이 무너지면서 그리피스가 타고 있는 두두가 침대를 통째로 들어올려 하늘을 날아 샬롯트 공주를 구했습니다. 그리피스가 공주를 구출하자마자 모든 전마병들이 일제히 후퇴를 했습니다. 물론 전마병들은 기병과 요수병들보다 수가 훨씬 적었지만 충분히 가니슈카 대제의 포진을 돌파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련 없이 후퇴했고 가니슈카 대제는 갑자기 후퇴하는 메이단을 보고 의아해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불길한 예감이 뇌리를 스쳐가 구름의 형태로 곧장 재생의 탑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미 파괴되어 있는 재생의 탑과 비어있는 방을 보고 메이단 윈덤 공격은 샬롯트 공주를 구하기 위한 계략이었음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피스는 가니슈카의 안개가 하늘에 미치지 않는다는 걸 알고 메이단 병력으로 시선을 끈 뒤 하늘을 날아 샬롯트 공주를 구한 것이었습니다. 샬롯트 공주는 하늘을 날고 있는 침대 위에서 꿈같은 상황을 보고도 믿기지가 않았지만 아까 전 다친 손가락을 어루만지며 현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돋고였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